많은 학자들이 아직도 한 20% 정도밖에 밝히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요? 이제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달러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달러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오늘도 영업점에서 의뢰된 다양한 상담 사례 중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여유자금을 주로 예금으로만 운용하다가 올해부터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이라든지 코로나 재확산 같은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주식이 이제 거의 다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신문이나 경제 유튜브를 보니 이럴 경우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면 좋다고 하던데요. 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달러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달러 투자 해도 되는 건가요? 달러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달러 투자에 대한 상담 사례예요. 네. 저희가 이제 뭐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게 점점 종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금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 구독자님한테 네. 드렸고, 뭐 대표적으로 뭐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가 너무 빨리 또 변하고 있다 보니까 잠깐 놓치면 따라가기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외환에 대해서도 드디어 접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네. 달러 뭐 환율 뭐 네. 이런 거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해외 여행이나 뭐 출장 그렇죠. 그리고 뭐 온라인 해외 직구 같은 거 할 때만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그 미국 주식이나 채권 그 직구를 많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만큼 이 달러 자산 그리고 달러 투자라는 게 우리 자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진짜 공부하고 배울 때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혼자 이렇게 집에서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환율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수출하는 분들한테 잘 된 건지, 그다음에 네.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잘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헷갈리고 정리가 안 돼요. 우리 김프로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우리가 들을 때마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나라 돈하고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돈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환율은 외국 돈의 가격이다. 뭐 외국 돈의 가격이요? 네, 그냥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외국 돈의 가격이 좀 올라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제 환율이 내려갔다라고 하면 외국 돈의 가격이 내려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이 200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달러가 한 200원 정도 비싸졌구나. 가격이 올라갔구나. 그렇죠. 혹은 또 뭐 절상이 됐구나. 뭐 그러면 달러의 반대 상대적인 가치인 원화는 200원만큼 가치가 내려갔다. 그렇죠. 네. 평가 절하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도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돈에도 가격이 있다라는 네네.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떨 때는 원달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네. 달러 원이라는 환율 표현을 쓰기도 해요. 흔히 듣기로는 원달러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듣기는 편한 것 같아요.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네네네. 근데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달러원 환율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원칙이죠. 달러 원. 네. 네네. 환율을 표시하는 데는 이제 뭐 간접 표기법, 직접 표기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 달러 한 단위당 자국 통화가 이제 얼마로 표시가 되느냐, 뭐 예를 들어 뭐 1달러에 뭐 1,200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직접 표기법이라고 하고 네.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통화 대비 달러가 얼마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걸 간접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직접 표기법을 사용하는 나라는 달러 원 환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네. 맞다. 네네. 원칙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한일 관계다, 한미 뭐 군사 훈련이다. 우리나라를 먼저 관습적으로 앞에다 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원달러 환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뭐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이런 쪽에 표시를 하실 때는 달러 원 환율이 원칙이라서 그렇게 표시하는 게 좀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는 아마 맞습니다. 저도 오늘 계속 원달러 환율이라고 얘기는 할 것 같아요.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제가 볼게요. 미국 달러화 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지만
달러 원 환율은 여전히 1,2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네. 김프로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 달러가 하락한다고 하면 아까 표현대로 하면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좋은 질문이시고요. 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으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네, 네네. 이제 달러 인덱스는 이제 유로화나 이제 엔화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규모가 좀 크고 그 통화 안정성이 좀 있는 나라들 6개 국가의 통화를 6개 국가. 네, 네네. 거기에 대비해서 달러와 가치가 얼마쯤 되는지를 이제 지수화해서 표현한 어떤 뭐 인덱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73년 네. 3월부터 그때 달러 가치를 100을 기준으로 해서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제 매번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도 뭐 일반 지수처럼 우리가 조회할 수도 있고 그럼요. 뭐 매일매일 발표가 되고 그런 네, 건가요? 이제 신문에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달러 인덱스를 얘기하는 이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네네네. 제가 여기서 이제 박 선생님한테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이거 뭐 예정에 없는 건데. 네. 그래도 저 소시적에는 네. 뭐 자산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취득하고 했으니까 아, 뭐 충분히 뭐 맞출 수 당연히 있지 않을까? 당연히 아시라고 이 뭐 경제 상식 퀴즈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건데. 아 이게 틀리면 안 되는데. 제가 앞서 이제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를 이제 상대 가치, 달러의 상대 가치를 이제 지수화해서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중국의 위안화는 이 6개 통화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를 뭐 국제 통용 화폐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G2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경제력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땡 틀렸습니다. 네. 그 상대는 6개 통화는 이제 유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위스 프랑, 그리고 스웨덴 크로네화가 들어갑니다. 6개국 아. 통화를 대비해서 이제 달러의 이제 지수를 표현을 하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통화들은 선진국 통화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신흥국 통화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지수하고 그 원달러 환율하고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가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중국의 위안화 지수하고 더 상관성이 높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것도 봐야 되지만, 네.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의 흐름도 이해해야지만 환율을 예측이나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네. 본격적으로 달러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그 주가는 네. 그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른 변수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네네. 이익이 많이 내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뭐 전망도 밝아져서 그렇죠.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떨어지면 반대로 나타나는 경향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달러 그리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얘기하기를 달러화의 방향은 이제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할 대응의 정도로 영역. 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달러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아직도 한 20% 정도밖에 밝히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요. 저는 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달러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가격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거는 수요하고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러도 이 달러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 이제 경제 주체들, 뭐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일반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찾으면 달러의 수요가 높아져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 수출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이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오게 되면 시중에 이제 달러 공급이 많이 되면서 달러 가치가 좀 내려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은 내려가게 그렇습니다. 되는 네.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달러 가치의 가장 중요한 그 요인으로 수요 공급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각국의 금리라든지 경제 성장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것들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이 지금 금리를 1%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3%를 준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를 1%로 싸게 빌려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3%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이제 차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자금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원화를 찾는 수요는 많아지고 달러의 공급은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환율은 이제 내려가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이제 네네. 그런 요인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잠시만요, 김프로님. 네.
브라질하고 베트남 뭐 두 나라가 대표적인 뭐 신흥국이라고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보다 경제 성장률도 좀 더 높고 네. 금리도 일반적으로 조금 더 많이 높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큰 네네. 나라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투자를 해도 뭐 리스크 때문에 네. 뭐 이익을 그만큼 실현하지 못한다라는 기사들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뭐 네. 수급이나 이제 뭐 경제적인 요인만 가지고 이제 보자면 이제 성장률이 높고 말씀하신 금리가 높은 곳에 이제 환율들이 좀 강해지고 뭐 그래야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꼭 그렇게만 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좀 어렵다는 건데 네. 이제 정치 사회적인 요인들이 또 환율 결정에 또 좌우를 합니다. 경제도 있고 정치도 네. 있고 사회도 있네요. 그렇죠. 이제 올해 들어서 3월달에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적도 있었고 달러 원 환율도 되게 치솟던 네, 맞습니다. 1280원까지 올랐던 맞습니다. 그런 네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금이나 채권처럼 시중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가격이 일시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그랬었죠. 오로지 사람들이 이제 현금 중에서도 가장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요가 이제 확 올리는 바람에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갔던 신흥국 통화 가치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그런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달러화 가치라든지 환율은 이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그런 변수들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예측하기 점점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도 피할 수 없는 구독자님을 위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있고 다양한 투자 자산을 할 수 있는 시장에서 네. 달러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이라도 달러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 했잖아요. 네. 두 번 했는데 이렇게 속 시원한 답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약간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달러를 예측하고 달러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강해질 것 같다, 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달러의 방향성에 베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갈수록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요인들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그렇죠. 드려도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제 이런 변동성들이 많이 커졌을 때 이런 달러 자산에 의해서 일부 우리가 이제 위안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달러와의 어떤 가격에 예측을 해서 그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신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통화로 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중에 달러로 된 표시로 된 이제 자산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뭐 20에나 30% 뭐 그 정도라도 이제 좀 들고 가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을 거라는 그런 네.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달러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달러를 은행에 가서 환전을 네. 하잖아요. 네. 환전해서 그러면 달러 실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거의 모셔놓으면 달러 오를 때까지 되는 네. 건가요? 아니면 뭐 달러 투자하는 방법이 다른 게 뭐 있을까요? 굳이 이렇게 뭐 집에 뭐 금고라든지 뭐 장롱 속에 보관하시기보다는 은행에 가시면 이제 네. 외화 예금, 달러 예금이라고 달러로 하실 수 있는 이제 예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증권사에 가시면 달러 RP라든지 달러 발행어음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달러에도 결과적으로 이자가 붙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과적으로. 네, 당연히 뭐, 이자가 붙고요. 이자율은 어느 정도? 지금은 이자가 좀 많이 떨어져서 네. 아마 1년 정도를 가입을 하셔도 1%가 채 안 되는 정도 금리이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달러 예금이라든지 달러 RP를 허브 계좌로 활용을 하시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달러로 가입하고 달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가입을 하시는 뭐 채권형 펀드라든지 주식형 펀드 그리고 ELS도 그냥 원화로 보통 가입하시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달러화로 이제 그런 것 상품들도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바꿔놓고 그냥 환차익만 나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런 다양한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 부분들이 많으니까 투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의사항이라든지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을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실천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달러 투자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저희 컨텐츠 이제 댓글이나 이런 데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을 찾아서 다시 이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영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뭐 댓글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밑에 댓글에다 꼭 좀 달아주시고 오늘도 마지막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프로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